그 지난번에 원장이 이제 그 이제 트리플 인버스를 사라고 나스닥 인버스 트리플 네, 인버스. 나스닥에 트리플 인버스를 사라고 하셔가지고 샀는데 나름 제가 많이 사진 않았지만 제 기준에서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한 얼마나 올랐어 지금? 60%까지 올라갔죠. 60%까지 올랐어? 네.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그래도 몇 천만 원 넣었는데. 네. 근데 지인들이랑 뭐 얘기를 나한테 좀 저기 뭐 한번 뭐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매도. 내가 알려준 정보잖아.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인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거란 걸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올해 올 건지 지인들이 내년에 알고 있었어? 그래도 경기 침체 있다는 걸.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지인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가 오겠다. 올해가 아니고 아 그렇게 똑똑해?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오. 그래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올해 올지 아니면 내년에 올지 아니면 트럼프 지나고 언제가 오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왔어요 지금. 진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게 네. 똑똑해? 진짜 그렇게 다 알고 있던데요. 그래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장님이 이게 약간 단기적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약간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인들은 잠깐 조정받는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지금 시장이 네. 미국 시장이나 네. 국제에 흔들리는 게 네. 단기적인 조정이다? 네. 약간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해결책이 대안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진 게 결국에는 시발점에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때문에 약간 이게 저한테 그게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관세 때문에. 아 나는 관세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건 전혀 못했고 네. 나는 내가 계속 미국 주식이 위험하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버블이 장난 아니고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난 계속 생각했잖아. 네. 원장님 예전부터. 그래서 내가 나스닥 트리플 인버스 SQQQ를 내가 사라고 우리한테 네. 딱 보냈잖아. 네. 2주 한 열흘 됐나? 2주 됐나? 한 2주 됐어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내가 웬만해서는 주식 추천 안 하는데 네. 지금이 딱 그때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자신있게. 책임은 못 진다. 그렇지만은 네. 내가 자신있게 권한다.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쵸. 제가 첫 말씀드린 번째가 SQQ. 미국 나스닥이 지금 네. S&P 500보다도 다우 지수보다도 나스닥이 가장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트리플 인버스인 SQQQ를 지금 사야 될 적기다. 네. 두 번째는 금이다. 두 번째는 금이다.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미국 주식이 떨어지게 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금은 튈 수밖에 없다. 응? 늘 달러가 떨어질 때 금 반등했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저번에 내가 말 안 했는데 세 번째는 엔화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지금. 엔화. 내가 저번에 이야기는 안 했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는 세 가지다. 미국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 베팅하는 거 SQQQ.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거. 세 가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권했는데 그대가 내 말을 들은 거죠. 듣고 샀잖아. 근데 지금 벌써 한 2주 만에 60% 수익을 얻었잖아 지금. 그니까요. 네? 지금 한 50%대? 네. 내가 뭐 점쟁이야? 에이, 아니죠. 내가 점쟁이냐고.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10%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 불안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오른 거죠. 난 점쟁인 거 아니야. 나는 모든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결론이 그거야. 근데 이번에 우연히도 트럼프가 관세를 4월 3일부터 관세를 먹이면서 네. 우연히 딱 이게 딱 시기가 안 물린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딱 시기가 딱 들어맞은 거지. 근데 트럼프의 관세는 누구도 다 옛날부터 계속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네. 근데 하필 이 시점에 지금 이게 떨어지냐고 지금. 하필 이 시점에. 근데 일부 유튜버 중에는 지금이 미국 주식을 사게 적기다고 보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미친놈들이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비유를 들자면 팔씨름하고 딱 비유를 내가 해볼게. 팔씨름을 했는데 처음에는 팽팽했어. 네. 네. 경제 대공황이라는 상대방하고 미국하고 싸움을 팔씨름을 했어. 네. 근데 계속 경제 대공황이 계속 힘을 더 주는 거야. 미국이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어.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반칙을 썼어, 미국이. 내가 비유를 들려면. 무슨 반칙? 관세? 아니. 무슨 관치에 쓴 거지? 내가 볼 때 한 17, 18년 동안 반칙을 샀어. 아. 2008년 달러로 계속 서프라임 모기지 그때부터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거야? 계속 반칙을 샀어. 달러를 찍어내는 네. 팔씨름을 치면은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손까지 다 동원하는 거야. 두 손으로 싸우는 거야. 두 손으로. 경제 대공황이라고는 그 무서운 적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한 손으로 안 되니까 한 손을 더 얹은 거야. 그게 뭐냐? 달러를 푸는 거야. 마구마구 풀어. 헬리콥터에서 뿌렸어. 거기다가 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니까는 근데 다른 사람을 또 손을 또 빌렸어. 또 당연히 일본? 몰라. 그건 그 두 사람이 내 손으로 경제 대공황하고 싸우는 한 사람이 붙은 게 누구냐? 그게 뭐냐면 코로나야. 비율. 코로나 때 두 손으로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2대1로 싸운 거야. 내 경제 대공황이라는 손 하나하고 내 손이 버틴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면 근데도 경제 대공황이라고는 이 적이 더 세. 그래서 밀리고 계속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 힘이 빠지고 있는 거야. 이 두 사람이 같이 힘을 줘줘. 그러면 또 세 사람째 또 붙을 수도 있잖아 또. 근데 그거는 안 돼. 비유를 두자면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칙회가 됩니다. 두 사람이 내 손을 다 썼는데 경제 대공황은 한 손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지금 4월 3일 날부터 딱 발효되면서부터 미국이 손목이 딱 꺾인 거야 지금.
이후로 손목이 이미 꺾였어. 근데 예. 팔씨름에서 손목이 꺾였는데 이기는 거 봤어? 아니요. 거의 관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 이게. 단지 그냥 그거를 빨리 오게 했던. 얘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 6% 빠졌어.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를 또 때렸어. 34% 또.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나스닥 S&P 500이 6% 빠졌어. 뭐 토탈 이틀 만에 12%가 빠진 거야. 맞아요.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어. 오. 더 빠져라. 근데 네. 더 빠져라. 내가 볼 때는 네. 이미 승부는 끝났어. 게임에서. 끝난 게임이야. 양념 소스랑 장갑 주시면 안 될까요? 끝났어. 이미 승부는 그냥 처음부터 끝났어. 원래 나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 때부터 끝났다고 생각했어. 미국이랑 나는. 그게 이제 터진 거네요. 그래서 버티고 지금 하다가. 한 거의 17, 18년을 버틴 거지. 그 버틴 게 약간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많이 미국 구체를 하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어머니? 그것도 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더 이상 이제 중국이 미국 구체를 안 근데 사니까. 지금은 미국이 지금 사실은 이미 말기 아마 한 상태였어. 2008년도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목숨을 부지하게해서 네.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붙인 거야. 지금은 약간 이제 돈을 인공호흡도 안 되니까. 풀어가지고 네. 인공호흡기를 댄 거야. 근데 숨이 깔딱깔딱해. 거기다가 통증이 장난이 아니야. 말기 암이니까. 네. 그러니까 몰핀을 막 마구마구 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었어. 무제한으로.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말기 암이고 이미 진통제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인공호흡기를 다 썼어. 암이 전신 다 빠졌어. 더 이상은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정기전투를 썼거든. 원래는 주변 다른 나라 애들이 설마 죽겠어 미국이. 맞아. 세계 패권에 못 갔네. 아이 그래도 뭐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골리앗인데 2m가 넘는 거군데 설마 죽겠어. 그 산다는 쪽에다 배팅을 다 했어. 다른 나라 EU고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다. 한단설 배팅이구나. 근데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근데 주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단계가 왔어 지금. 이미 병원비가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데
빚을 내가지고 지금 병원비를 다 내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겠대. 이 빚을 낼 수가 이유를 들어서 여기는 은행에서 응? 당신 신용 믿고 하나 내가 신용 대출 해줬는데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아, 그래서 죽을 날만 남은 거야 다. 꼴딱꼴딱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러네요. 그럼 미국만 좋아하냐?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쳐다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다 중환자야. 네, 미국이 죽어가고 있는데 설마 죽겠어 해가지고 처음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래도 많이 살려줬어. 국채를 사줘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낌새를 결국 죽겠구나. 낌새를 친 게 누구냐? 중국이야. 아, 그래서 안 산 거구나. 그래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미국 국채를 사뒀는데 팔기 시작했어. 얘는 희망이 없겠다. 그걸 간파한 게 중국이야. 사실 이런 게 지금 터진 게 중국은 국채를 안 써주니까 지금 어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인가 네. 그 정도 때부터 국채를 팔기 시작했어. 그 미 국채 비중을 계속 줄여왔어 지금. 마구마구 팔고 있어. 다시는 안 사 그리고 중국. 근데 원래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일부 중국이었거든. 지금 중국이 2위로 밀렸어. 뭐 일본이에요? 지금은 일본이 1위야. 근데 일본도 2, 3년 전에 낌새를 쳤어. 사실은 일본은 또 그거 알았었어. 미국이 못 파겠구나. 미국이 근데 팔을 비트니까 못 파는 거야. 동맹 국가니까. 응. 우호 국가고. 그러면 우리는 오키나와에서 우리 군사 뺀다. 이 협박이야. 주의 미군을 근데 이제 비트로도 안 돼. 일본도 지금 팔기 시작했고 꽤 많이 팔았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신용 하나였거든. 이미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달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달러 기축. 네. 그 전부터 물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그때 보증을 선 게 금이었거든. 미국이 그때 세계 최고의 금 보유 국가였기 때문에 그 금을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제일 확실한 게 뭐야? 담보대출이잖아. 집담보. 건물이나 집담보. 담보대출이야 그게. 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야. 근데 애들이 막 해프게 돈을 썼어. 특히 월남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어. 월남전 이야기도 나중에 할 텐데 월남전은 정말 진짜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어. 월남이 위에 베트콩이라고 그러지. 위에 월맹이라고. 걔네는 공산주의 호지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호지민. 이 사람이 정말 독립투사야. 이 사람이 원래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베트남을 독립시킨 영웅 중에 하나예요. 호지민이. 근데 이거를 갈라놓은 게 누구냐? 미국이에요. 왜냐면 호지민은 공산주의자였거든.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알러지가 있어.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계속 어떤 그 공산주의하고 이 예. 자본주의하고 이 대결이었거든. 미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공산주의였던 거야.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주의화 되는 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미안하게도 밑에 위에 월명은 호지명이 이끌고 있었고 밑에 월남은 아주 부패한 정권이었거든. 자본주의. 근데 미국이 무리하게 개입을 한 거야 거기에. 전쟁을 했는데 월명군한테 계속 밀리거든. 그러면 베트남이 공산화 될 거다 이거지. 그럼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 동남아시아가 다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버마, 심지어 필리핀. 그래서 올란드에 이렇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동남아시아가 공산화가 된 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한 게 베트남들.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전쟁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통킹만이라고 있어서 그 하노이 앞에 들어봤는데. 거기다가 지네나라 상선을 보내가지고 자폭을 시킨 거야. 당했다고. 자폭을 시켰어. 근데 그게 월맹군이 그거를 어뢰로 공격을 해서 터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에 끼었던 거야. 면보를 만들려고. 한 15년 정도, 20년간은 베트남 남쪽에 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도와서 월맹군하고 싸운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 땅굴에 싸우니까. 왜?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월남하고 미군이 질 수밖에 없는 게 민심을 잃었거든. 민심은 전심인데. 대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은 월맹군을 바치지 않아. 왜? 깨끗하고 정말 페어 게임을 하고 여기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근데 월남은 특권층들 몇 명, 그 소수가 전부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민심을 잃으면 절대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미군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 해도 절대 못 이겨. 심지어는 미군 갖고 안 되니까 우리나라 해병대까지 동원했잖아. 근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썼어, 미국.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시작이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월남전. 그러니까는 이제 금을 담보로 해서 찍어낼 달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닉슨이 딱 그랬어. 이제 우리는 금 본위제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찍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용으로 해서 돈을 찍겠다.
다른 나라는 대안이 없는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 빼고는. 그쵸.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맞아. 응?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미국이 설마 망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요. 지금도 그렇지. 저 지금도 물론 트리플 인버스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안 망한다는 전제가 있긴 해요. 잠시 위기가 있어도. 이게 70년대는 어땠겠어. 지금도 그러는데. 더 했겠네, 지금보다. 닉슨이 이제 우리는 금을 우리는 담보로 해서 돈 안 찍고 그냥 우리 나라를 담보로 해서 찍겠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 생긴 거야.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구나. 쌓이고. 내가 볼 땐 근데 마구마구 찍어대. 마구마구. 다른 나라 같으면 진작에 망했어. 왜? 미국은 만년 무역수지 적자거든. 소비국가야, 소비국가. 왜 소비국가로 됐냐?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 지금도. 금융업, 서비스업, 이런 게 때문에. 네, 그 약간, 그러니까 그 중국이랑 일본에서 계속 달러를 계속 발행했었을 때 구체를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텼을 때 구체를 사주면 그 달러가 풀리는 게 덜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중간에서 구체를 한다는 거는. 제가 헷갈려가지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됐는데,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국채를 많이 합쳐가지고 그거를 상쇄했다. 아니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거를?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채를 판다는 것은 달러를 시중에 많이 푼다는 이야기야. 아, 달러를 시중에 반대야. 그래. 달러 시중에 푸니까 국채를 사라, 이런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국채를 팔잖아. 그럼 네. 돈이 생기잖아. 그게 네. 시중에 퍼진 난 시중에 이렇게 돈이 풀려요? 돈이 풀리는 거야. 그걸로 나라에서 살림을 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그럼 달러가 풀릴 때 국채를 사는다는 거는 돈이 계속 풀리는 국채를 팔면은 시중에 그만큼 돈이 풀린다는 거야. 그리고 국채를 그냥 정부에서 사니까, 네, 사니까. 국채를 사들일 수가 있어. 그럼 달러가 덜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맞네. 그만큼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돈을 계속 달러를 찍어냈어서 중국이랑 일본에서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덜 풀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돈이. 아니지. 더 풀린 거지 시장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는 거야. 네, 담보로 이렇게 한 거죠. 빚을 내는 거야. 나라를 한번. 네. 내가 10억 빚이 있는데 네. 국채를 1억을 더 발행을 하면 1억 빚이 더 생기는 거야. 네. 이제 10억 원래 내 보유 자산이 10억이라고 쳐봐. 빚하고 뭐 현금하고 합쳐서요. 근데 현금이 부족해.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야. 1억을 내 빚을 내. 그럼 11억이 되는 거잖아. 네. 시장에는 11억이 돌아가잖아. 난 빚을 그다음 담보로 덜 달러가 더 풀린 거네. 더 풀린 거구나. 더 풀리는 거죠. 아, 이제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그 담보로 달러가 돈이 풀린 없기 거니까. 때문에 정부에서 빚을 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계속 빚을 낼 수가 있었던 거네. 그렇지.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안 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든 국채를 다 발행을 해.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금만 걷어갖고 이게 살림이 힘들거든. 응? 그럼 나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 네. 일단 공무원 월급부터 줘야 되고 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야. 이번에 사업 공무원도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그건 네. 큰 틀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미친 짓이고. 뭐 재택근무한다고 뭐 어쩌고 지금 뭐라 하면 되게 다른데. 다시 말하는데 네.
나라에서 뭐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뭐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월급부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월급 어디서 줘?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주잖아. 그것만 그거는 부족해.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발행을 하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국책 사업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러는 거야. 일단 궁금한 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고 비통한 얘기 하는데 미국은 애초에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던데 사실은 미국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러냐면 그런 미국은 네.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EU 같은 그런 큰 나라들에 대해서 네. 계속 무역 적자를 보거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나라에서 흑자를 보는 걸로 우리나라 살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적자를 내니까. 떠안는 게 아니라 떠안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좀 별개의 개념인데 그럼 뭐라 표현해야 돼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네. 걔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야. 경쟁력이 없는 건가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에 하면서 그런 뭐 수입하는 거나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아니 미국이 적자 보고 싶겠어? 저기도 쉽겠죠. 어? 트럼프가 지금 적자를 안 보려고 지금 관세 관세 매기는, 정책을 네. 매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근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망했다고 IMF라고. 근데 미국은 적자를 보면 또 그만큼을 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또 갚아요. 적자를 해결을 한단 말이야. 계속 발행을 해. 화폐를 더 찍어가지고. 더 찍어서 발행을 해. 근데 그 화폐가 결국 어디로 가냐? 다시 일본, 중국, 우리나라, 유럽, EU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돈은. 주식.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생충이야. 미국이란 나라에. 근데 지금까지 미국은 숙주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거지. 근데 지금은 숙주가 건강하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네. 비유를 넣어서 얘기하면 숙주가 건강하면은 기생충도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숙주가 이 기생충 때문에 말라 죽게 생겨서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지금은 말라 죽게 생겨서 왜 기생충들 때문에. 기생충이 누구야? 한국, 중국, 우리나라, EU. EU, 베트남, 뭐, 멕시코, 캐나다. 기생충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태. 이제는 피골이 앙제펀 상태지. 더 이상 빚을 내도 이것을 사주는 빚을. 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율을 들자면 좀 그런 상태. 네. 근데 숙주가 죽잖아. 그럼 기생충들은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지.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은 끝난 거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 대공황 온다는 거구나. 큰 틀에서 얘기하면.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네. 아, 좀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 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생충 입장에서는 설마 숙주가 죽으랴 그런 거야. 근데 원장님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생충 주제에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숙주가 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생충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생충들을 좀 생각을 해줬어 숙주가. 네.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죽게 생겼네. 나부터 하자 일단. 그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네. 너희들 기생충 생각할 겨를이 없. 니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아빠 트럼프는. 근데 니들이야 죽든지. 근데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기생충들이 너무 많이 컸어 지금. 머리가 큰 거네. 머리가 컸어.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너 내일 죽고 그래? 그분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그런 거야 지금. 우리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어야 돼. 네가 30% 관세, 35% 관세를 매겨? 똑같이 해줄게. 나도 너랑 똑같이 할게. 중국이 그거잖아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뭐 유럽에 뭐 25% 관세를 매긴다. 유럽도 그러면 나는 기생충 죽으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기생충약 구충제 먹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트럼프가.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일부러 처음에 세게 불러서 협상을 하려고 미리 세게 부른 거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유튜브도 많은데 그거 아니야.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하고 추후에 약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네.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어 미국이란 나라. 그러면 트럼프는 찐이다. 지금 그런 협상을 하려고 일차적으로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국이 지금은 정말 터지만큼 거품이 쌓여서 터질 때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 입장에서는 원장님 보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그동안에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적자를 지금 계속 달러를 풀면서 네.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버틴 거야 지금까지는. 네. 그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달러를 풀으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미국에. 돈이 너무 많이 도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달러를 풀기는 이제 틀렸어 이제 더 이상 못 풀어. 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돈을 푸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물론 정확히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봐. 일단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좀 뭐 안 해. 그게 제일 먼저겠지. 돈 풀려면 그게 핵심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 돈을 풀려면 금리랑 채권이랑 반비례인데 금리를 인하했지.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사주는 건가? 살 수 있게 하는 건가? 국채를 발행을 하지. 그러니까 살 수 있게 계속 발행하는 거죠. 자, 금리를 인하하거나 네,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죠.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부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건 또 별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좀 별개야. 왜냐면 금리를 낮추면 네, 사람들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왜?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쵸.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린다고. 네. 그게 전 세계 뭐 주식이든 어디 다 아니 일단은 기업도 다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높아. 그럼 돈을 못 빌리잖아. 그러면 돈을 안 빌린다고.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내가 돈을 빌리려고는 내가 뭐 사업을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통닭집 하고 싶어. 네. 근데 금리가 10%네. 못해. 검도 안 하지. 근데 금리가 2%야. 그러면 이거 통닭집 하고 내가 몇 프로 남겠네. 은행 가서 돈을 빌려.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세 가지나 있다고요? 맞춰보고 싶어. 잠시만요. 첫 번째 금리 인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풀리게 하려면 생각해봐.
허허. 해봤어?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아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다 아는 거지.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 국민이 하니까 돈이 풀려. 이렇게 정부에서 뭘 할 수 있지?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은데. 힌트 하나 주세요. 국채. 부채를 발행한다고요? 아, 제가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부채 발행하는 거. 봐봐, 정부에서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사잖아. 네.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거든. 아, 부채를 삼으로써 빚으로 그러니까 그 담보같이 구체랑 담보가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풀린다 이 말인 건가? 구체를 사면 살수록 그러니까 발행하면 할수록 그거에 빚을 지는 거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거야. 이건 거죠. 제가 그래서 간단히 비유하자면 제가 시중에 1억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2억을 받았어. 근데 3억이 있는 거잖아. 풀리는 거잖아 이렇게 돈이 결국에는. 하여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 네. 얼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빚을 담보로 돈을 화폐를 찍는 거니까 달러를 풀릴 수밖에 없는 거네. 부채, 발행, 금리나 부채 그냥 발행. 국채를 정부에서 팔면 그걸로 돈이 들어오잖아, 달러가. 네. 그 돈을 쓰게 되거든.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제일 비겁한 수단인데 돈을 막 찍어대는 거야. 아, 그냥 근본 없이 그냥 찍어대는 거야, 그냥. 어차피 국채 발행도 안 하고 그냥.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음. 아, 그럴 수 있겠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해. 미국만 할 수 있잖아요. 미국만 이렇게 했어. 그냥 막 찍어대. 그거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 일본도 그래. 일본이 왜요? 일본이 왜요? 기축통화니까. 일본이 기축통화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 세계 아, 두 번째로? 3대 기축통화가 있다고. 근데 중국 아니라 저는. 중국 아니야. 아, 독일이었나? 아니야. EU. 아, 유로. 일본은 기축통화야.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기축통화를 미국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2의 기축통화는 엔화야, 엔화. 유로가 아닌. 유로가 아니야. 일본은 뭘 믿고 돈을 찍냐, 일본은. 응? 네.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일본이 건물주라고. 아, 전 세계적으로 건물이 많아가지고. 건물, 네. 부동산이라든지. 네.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 벌어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시할 수가 그래서 없구나. 걔들이 뭐 전 세계 국채, 전 세계 주식, 부동산 다 사놨어. 그게 담보야. 그걸 담보로 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가 있어요. 언니 4월에 와요? 일본은 지금도 돈을 찍어낼 여력이 있어. 근데 안 찍고 있는 거죠? 왜? 아니 찍고 있어 지금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댔어.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와. 이제 오니까 금리 올린 거 이제 와 지금. 그렇게 30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왜? 일본은 확실한 담보가 있거든. 미국 부채요?
해외에 투자한 그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거든. 그걸 담보로 해서 국채를 찍어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구나.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일본 국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 부동산이. 일본 엔화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쉽게 해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갖고 있대.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오너가 일본이야. 아 진짜요?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도 일본이 다 샀어, 소니에서. 아 정말 일본 자금이 엄청나구나. 일본 자금이 전 세계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에 다 들어있어. 다. 그게 다 담보야. 그 정도구나. 일본은 무제한으로 돈 찍어내도 다른 나라에서 저건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해. 어차피 걔든 담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가 있잖아. 그래 그러면 뭐 저기 이번에 롯데에서 지금 그랬잖아. 롯데 케미칼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뭐 했어? 채권자들이 난리 치니까 뭐라 그랬어? 우리는 약간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왜 무마가 됐어? 롯데 케미칼이 망하게 생겼는데. 일본이랑 그런 것 때문에. 아니 무슨 일본이야, 이제 롯데만 갖고 이야기하라고. 딱 이 말 하니까 채권자들이 딱 그냥 알았어 오케이 그랬잖아. 담보가 있다고. 담보. 우리 그 롯데 담보로 딱 뭘 내놨잖아. 아 거기 시그니에. 시그니에. 시그니에 딱 네, 내놨어. 네. 담보. 네. 니네 우리 못 믿지? 그래 우리 그러면 시그니에 담보로 내놓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한마디를 막 묻어잖아. 알았어. 기다려줄게. 회사채 3년 5년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기가 2년 남았는데 채권자들이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채권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채권 회수가 안 돼, 법적으로. 그럼 3년이면 3년 뒤에 돈을 주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롯데케미칼이 망하게 생겼거든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법적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3년 뒤에 주기로 했잖아 돈을. 근데 채권자들이 조건을 그래서 회사채 발행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은 얼마 이하로 낮추고 뭘 어떻게 해라. 부채는 예를 들면 절대 회사에 총 자산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딱 뒀다고. 만약에 그 규정을 어기면 우리는 바로 채권 회수를 하겠다. 이 조건을 달았다고 채권자들이. 그래서 이번에 11일 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60%가 됐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러면은 채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계약 위반했으니까. 채권자는 별게 아니야. 채무자는 빚쟁이고 채권자는 돈 받으려고 가는 사람, 돈 빌리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에서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돈이 어디가 있어 근데. 계속 적자인데. 롯데가 지주회사잖아. 롯데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잖아. 롯데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롯데 렌트카도 팔고 다 했어. 우리 이렇게 회생 노력을 하고 있다. 너네 미안하죠. 우리 믿어달라고. 안 믿어 근데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했어? 시그니엘을 그럼 우리가 담보를 내니까. 확실한 담보네. 진짜.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그래. 그러니까 망해도 우리 원금하고 이자는 받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야. 시그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
롯데 시그널이 한 10,0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누구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일본을 의심하지 전 세계에서 일본에 대해서 의심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 미국은 의심을 받고 있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니네 뭐 지금도 돈을 풀고 있어? 미쳤어 니네 지금? 지금 의심을 갖고 있다니까? 왜? 빚이 30조 달러야 지금 얘네가 빚이. 경매네 경매. 그걸 지금 몇십 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장난이 아니야. 돈이 없어. 근다고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없어 지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야 바로. 그러면 파월은 뭐 금리를 낮출 수 있냐? 못 낮춰. 올리지도 못할 거 아니야? 금리를 낮추면 또 인플레이션이야.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채권 발행하는 거. 국채 발행, 미국 국채 발행. 사줄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외국에서 사주면 돼. 그러니까 중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중국 미국 아니 그래서 아니 중국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에 더 이상 안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줘. 미국, 중국, 일본이 이제 안 사줘. 지금 누가 사줘야 돼요? 안 못 사. 다른 나라에서 안 사지. 미국이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가장 큰 손인 일본하고 중국이 아예 쳐다보도 안 해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문제인 거야 지금. 뭐 아빠 미국에 나 금방 얘기했지. 네.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네. 그다고 돈을 더 풀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딱 국채 발행은 그나마 제일 만만한데 국채 발행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온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야. 경기가 실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파월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파월은?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게 동결할 거야?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올리는 순간 인플레이션인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심체인 걸. 아니 금리를 올리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다 죽는 거야. 기업도 죽고 막 그러겠네. 그러다 낮추면 근다고 낮추면은 인플레이션이 와요. 맞아 인플레이션 밖에서 원래 금리가 이상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국민들이 난리를 쳐 이제 못 살겠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 방학기 먹는데 뭐 2, 3만 원인데 최소한 2, 3만 원이잖아. 네. 더해지면 어떻게 살아 거기에? 연봉 2억인데도 먹고 살기 힘들대 미국이. 그 앞으로 미국 어떤 스탠스를 취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에다가 지금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안 팔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미국에서 예를 들면 3천억 달러 국채를 발행을 했어. 네. 근데 이게 완판이 되면 괜찮아. 네. 지금까지는 완판이 됐어 항상. 지금까지는 완판이 다 됐어. 가장 큰 손이 누구냐? 중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미국에도 기관 투자자도 있잖아. 뭐 증권사, 보험사 애들이 다 사줬어. 연기금에서 사줬어. 연기금에서. 국채를 사줬다고. 근데 지금 가장 큰 손인 중국하고 일본이 안 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발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발행했다가 안 팔리면. 완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투자자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안 팔렸을까 생각할 거야. 아니 미국 국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완판이 안 된 적이 없는데
왜 안 판이 안 됐지? 50%밖에 안 팔렸어. 만약 70%밖에 안 팔렸어. 쉽게 해서 미분양이 30%야. 그러면 그 아파트 과연 지을 수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은? 그니까 트럼프가 생각한 게 관세인 거야. 아, 하나의 대안책으로 먼저 관세를 하는 거구나. 관세. 일단은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이미 너무 빚이 많으니까. 그리고 근데- 트럼프가 공약을 했어요. 맞아요, 관세. 뭐라고 그냥 공약을 했냐? 아니, 자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받고. 아니 그래 맞아. 네. 자 세금은 깎아주고 네. 내가 관세를 올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를 나라 살림을 하겠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 유세 작전이었다.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트럼프를 찍은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그게 가장 컸다고. 그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때가 뭐 20% 세금 내는데 15%만 앞으로 안 찍어? 뽑아야지. 당연히. 무조건 뭐하자. 아, 개인적으로 연금제도 없는 대통령 뽑고 싶다. 막 이 집에 간다,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네.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이유는 딱 하나야. 다른 거 없어. 진짜. 세금 감세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에 내가 감세하면 좋지. 세금 적게 내면. 근데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세금을 줄이면 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잖아. 그러면 나라 살림이 안 돼. 그걸 어디서 메꾸냐고. 그거를 관대로 메꾸겠다는 거야, 트럼프는. 근데 감세를 만약에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감세는 무조건 해. 더 신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지금 약간 이거잖아요. 숙주한테 만약에 감세 안 하면 탄핵당해, 잘못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숙주한테 기생충들이 개이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관세 된다 했는데 맞대응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아니, 왜냐면 기생충 입장에서도 만약에 숙주가 나 구충제 먹을래 그러면은 기생충 그러면 그러세요. 그래? 숙주들도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거지 이제. 그럼 너도 나만 혼자 못 죽어. 그러면 이거에 시점 그러면 나도 니한테 보복관세 때릴게. 그러면 이 관세를 매긴 게 한동안 타협이 안 되겠네요. 타입이 안 돼. 계속 그걸로 서로 물고 그렇게 해서 하겠네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부를 마치고 네.